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업종들까지 1000개 이상의 분석을 진행한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원시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외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 주주님들께서 이 불안한 시간 역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부터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 파킹들, 그리고 다원 메딕스, 다원 메닥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서 볼 주가 상승 포인트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채널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식을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상증자는 시행 목적에 따라서 호재성 뉴스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 즉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다원시스 같은 경우 이 유상증자 내용을 보게 되면 45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운영자금 447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주 39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왜 유상증자를 했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 원재료에 대한 구매 대금, 또 철도 개발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오션 같은 이 종목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방산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유증을 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장 점유를 위해서 실시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다원시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철도 차량 이 시장에서의 이 점유를 위한 유증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실 기업의 재물을 보게 되면 영업이 최근 분기가 이 적자죠. 23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좋은 지표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재무적인 측면이 부실을 하니까 결국에 유증 같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면적인 이유들, 뭐 철도 시장에서의 점유를 확대하겠다. 자, 이런 이유들은 좋은 이유지만 사실 여태까지 결과적으로 보여준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런 유증 같은 부분이 주주님들에게 피해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주주님들도 유증 소식과 함께 매도를 하셨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유증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인 가격적인 하락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유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무렇지 않게 이 유증을 매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도 사실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으면 사실 경영진을 교체를 해야죠. 주주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증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다음은 파킹들 관련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파킹들은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또 처음 내용을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주차하는 것처럼 잠깐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또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 다시 사는 그런 과정을 파킹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펀드 입장에서는 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재매입 시기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서로 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개 이런 부분을 편법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 소액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 기업을 이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파킹딜을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좀 하자면 이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
이 자회사의 지분을 줄이지만 또 향후 이 콜옵션과 이 풀옵션을 통해서 이 자시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자, 이를 허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이 기사에서도 이 부정적인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악재로도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추후 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보면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의미하게 주가 상승이 나와준 시기는 7월부터인데, 이 당시에 이 고속 열차 시장 진출이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자, 그 뒤로 이 8월에는 또 핵융합 에너지 테마, 그리고 9월까지 이 자회사인 이 다원 메닥스의 치료 개발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주목할 포인트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 철도 차량 중장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고속 열차 시장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장기 구매 계획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 도시철도차 중심의 철도 차량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이 GTX 노선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EMU 150과 같은 이 전동차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회사 다원 메닥스의 상장 가능성인데, 앞서서 파킹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는 그런 편법적인 의도가 시장에 해석이 되면서 악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회사가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이 다원메닥스가 주력하고 있는 이 붕소, 이 중성자 포획 치료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의 임상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경부암 국내 임상과 같은 이 좋은 결과가 발생하면, 자, 이 부분에서의 시너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부각입니다. 이 다원시스의 핵심 기술력인 이 전력 제어 기술은 이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장비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의 기술 확보를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들, 또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 협업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다원시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유상 증자부터 파킹딜 그리고 주목해서 볼 주가 상승의 포인트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은 다음 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